자, 여러분들이 음, 마케팅 전부 관심이 있잖아요. 결국은 마케팅을 알고 모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마케팅이랑 여러분들의 본업이랑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케터가 돼야 돼요. 한 분 한 분 다 마케터가 돼야 돼요. 근데 본업이 바쁘니까 마케팅을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마케팅을 해야지만 고객을 모으고 여러분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마케터가 되셔야 돼요. 예. 그 마인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마케팅 마인드셋도 건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 테크닉적인 세미나는. 그래서 오늘 제일 강력하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들고 나왔고 이거 자체의 커리가 미라클 마케팅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데 자 처음에 굉장히 강력한 헤드카피 하나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 예?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이라 그러면 자 연필이랑 다 종이 좀 준비하세요. 저는 실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극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뭐 여기에서 수준이 자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자신이 마케팅이 상중하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을 적어줘 보세요. 상중하. 상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처럼 마케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연봉 적어도 2억에서 3억 이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오케이. 예,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한 5분만 지금 뭐 잡담 아닌 잡담 좀 해볼게요. 미라클 마케팅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한 멤버들이 70명 있는데 거기서 정식 멤버는 한 69명 빼고 정식 멤버는 65명 정도 있어요. 거기서 마케터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있고 나머지들은 좀 마케터가 아니신 분들인데 그 수준차가 상중하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신 분이나 중이신 분들이나 특히 마케터들이 미라클 마케팅에서 배우고 있다 보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똑같은 걸. 근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 중이라든가.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마케팅의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금세 배워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마케팅이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닌데 모두 다 테크닉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마케팅의 테크닉이라든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릇이 이렇게 그릇이 조그마면요 알려드려도 그 그릇 이상은 못 채워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마케팅을 정말 강력한 마케팅을 가르쳐 줘봤자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거든요.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그래서 저희 그거를 참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뭐 마케팅 20년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미라클 마케팅 25년 했지만 저는 15년 한 사람, 마케팅을 업으로 한 사람. 근데 제가
어떤 거를 느꼈냐면, 자, 하인 사람들, 중인 사람들도 기죽지 말고 하는 거를 갖다가 템플릿화 시켰어요. 전부 마케팅을요. 템플릿화 시켜다 보니까 이거는 마케팅의 어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템플릿이란 무엇이냐면요. 이미 마케터, 뛰어난 해외의 탑 마케터들이 완성시킨 거를 거기다가 바로 채워넣기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완성만 되면 여러분들도 저랑 실습해 봤잖아요.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 체험만 넣으면 상 이상의 어떤 그런 탑 마케터 이상의 수준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워 넣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똑같은 템플릿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마케터가 더 잘하느냐 천만의 말씀. 똑같아져요. 하인 사람도 마케팅을 배운 지 1년 미만인 사람도 마케터 이상으로 해내더라고요. 결국은 상품과 서비스, 경영 전략에 대한 건데 그런 게 명확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컨셉이라든가 USP라든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제가 워크를 한번 시작할게요. 워크를 시작하는데, 자,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잘 들어붙으시고, 이제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자체를 미라클 마케팅의 예비 과정이 돼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미라클 마케팅을 들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강력한 헤드카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짝 앞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고 안 배우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 보통 마케팅을 안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제목을 써요.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 유튜브, 하다못해 세미나 공지할 때라든가 글을 쓸 때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방법, 뭐 여기에 다 들어있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잖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스타그램 뭐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 50점짜리 그 헤드카피예요. 50점짜리요. 자, 근데 모든 여러분들의 70에서 80, 90% 이상은 이렇게 써버려요. 헤드카피 자체를요. 자, 이 헤드카피를 고객이 신청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헤드카피로 변화시켜야 되느냐. 일단은 고객이 자신을 일단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왜 거절을 저 헤드카피를 보고 왜 거절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절하는 이유를 없애버려야 돼요. 자, 여기 이 헤드카피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 고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고객이라면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민 소장은 왜 이게 별로라 그럴까? 별로라는 소리보다도 이게 안 와닿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워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바꾼다 이거를 갖다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카피에서 뭐가 부족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줘 보세요. 뭐가 부족할까요? 이 카피에서 헤드카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자, 혹시 누구 한번 적어줘 보세요. 어떤 자, 타겟이 명확하지 않다. 오케이. 일주일만에 저기 헤드카피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뭐가 명확하지 않다. 아까 뭐 좋은 말씀, 타겟이 명확하지 않다. 좋은 말씀이고, 여비 대표님은 뭐 계속 마케팅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자, 고객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예. 평범하다. 그쵸? 평범하죠. 예.
그러면 자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바꾸다 보면 좋은 헤드카피가 얘기인데, 제가 단순하게 보통 마케팅을 강의를 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참 많이 했어요. 이거 별로다. 이걸 어떻게 하면 바꾸면 좋겠다. 근데 제가 벌써 이제 가르치는 것도 10년 넘게 되니까, 어떻게 고객, 많이 알려주는 것보다 또 실행해서 깨닫게 해서 본인이 쓰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만 그냥 강의식으로 이거 별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여러분과 워크를 해볼게요. 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방법에서 딱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팔로워 늘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얼마나 많은 팔로워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만 숫자를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팔로워, 여기에 부족한 점이 딱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지 모른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2배 늘리는 방법, 하루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명 늘리는 방법.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달 한 달 만에 1만 명 팔로워 늘리는 방법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 달 만에 2,000명 팔로워 늘리는 방법. 예, 오케이. 네, 잘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하루에 100명 늘리는 방법. 한번 제가 바꿔보니까, 자, 인스타그램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개월 너무 많나? 1개월 만에 10개월 해요. 어차피 1만 명이니까 10개월 만에 얼마 만에 얼마의 팔로워를 뭐 모으는 방법, 늘리는 방법. 약간 아까보다는 좋아졌죠.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방법보다는 얼마나 많은,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10개월 만에 팔로워 모으는 방법. 근데 조금 매력적이 됐어요. 조금 전보다는요. 여기서 이걸로 보통 사람들은 이걸로 또 맞춰요. 아,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써야지 하는데, 자, 이것도 부족해요. 자,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 저거 돈 들인 거 아니야? 뭐 돈 들이면 누가 못해? 인스타그램 10개월 만에 1만 팔로워 모으는 방법. 돈을 들인 거 아닌가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바뀔까요? 카피가 돈을 들인 게 아니라는 거를 갖다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돈을 들인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보도 무일푼으로 팔로워.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자, 돈을 들리지 않는 방법. 저라면요, 이렇게 해요. 자, 인스타그램으로 10개월 만에, 로우로 했네요. 10개월 만에. 1만 팔로워를 돈을 들이지 않고 모으는 방법. 이렇게 하면, 자, 처음 거에 비해서, 그 다음 게 좋아졌고, 인스타그램으로 10개월 만에 1만 팔로워를 돈을 들이지 않고 모으는 방법.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바로, 뭐, 이거 괜찮아요. 이 정도면요. 근데, 저 같은 마케터라든가 배우는 사람들은 조금 더 거절하는 한 분 이유를 갖다가 이 정도 했는데 만족할까? 그래서 거절하는 이유를 갖다가 또 고민을 해봐요. 자, 여기서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 예?
자, 오늘은 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회사라든가 조직,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케터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고객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불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자, 회사라든가 조직에서 뭐 마케터가 하면 이런 거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 평범한 주부가 단 10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돈을 들이지 않고 10만 명 획득한 방법. 어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랬잖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방법. 네? 자, 밑에 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하늘과 땅이죠. 네? 전혀 틀리지 않나요? 평범한 주부가 10개월 만에, 단 10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돈을 들이지 않고 10만 명 획득한 방법. 네?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마케팅을 알고 마케팅을 모르는 차이가 극명하게 이 차이로 나와버려요. 결국은 이게 마케팅으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마케팅의 초보냐, 자기 혼자서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요 정도 수준까지는 가요. 근데 지금 저를 통해서 템플릿화 시켜가지고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가로를 쳐요. 템플릿화를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단 언제 이건 기간을 두는 거고, 누가 뭐 언제 제가 한번 템플릿을 만들게요. 뭐뭐를 돈을 뭐뭐 하지 않고 지금 제가 바로 만들어 버려요. 뭐뭐를 획득한 뭐뭐한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면 이거에서 집어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템플릿 마케팅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은 거절할 이유가 없고 강력하잖아요. 헤드카피 만드는 비법.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거를 고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미 성공했던 프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활용하자라는 게 그게 가장 빠르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수업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는 엑서사이즈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문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배웠던 분들은 어떤 파수나 법칙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파수나 법칙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 파수나 법칙 알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마케팅을 이론으로 배웠는지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파수나 법칙이라는 거는요, 일본의 간다마사노리 씨가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의 어떤 창시자인데, 창시자 아니라 일본에 도입한 사람인데, 이 파수나 법칙은 제일 강력한 법칙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었고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뭐 알긴 아는데 이게 제일 강력하고 초보자가 쓰기 쉬운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 자, 아는 것과 본인이 실행하는 거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마케팅을 배우는 것과 직접 실행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미라클 마케팅 회원들한테는 매출 2배 만들기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템플릿에 의해서 하나씩 전부 만드는데, 예전에는 강의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의 플러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전부 본인이 하게끔 만들어요. 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게 50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50명이 다 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어저께는 한 명이 12시 이전에 못 해가지고 벌금을 갖다가 제가 12시 이전에 안 하면 무조건 벌금을 매겨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으로 배우는 거랑 많이 틀리거든요. 제가 나중에 후기도 한번 보여드리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문장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문장을 쓰려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타겟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타겟이 내 상품 어떤 고민 또는 욕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글이 템플릿도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가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뭐 타겟이 어떤 뭐를 갖고 싶다, 뭐에 대한 원한다, 이게 낮거나 중간 정도, 오늘은 낮거나 중간 정도의 타겟에 글을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심리 상태는 자신이 고민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은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고객이 아니라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해가지고 그런 어떤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 대한 그런 어떤 카피라이팅 문장을 작성할 겁니다. 여러분들이랑도 같이 작성할 건데, 자, 문제 제기 파트에서는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타겟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전달을 하면 타겟은 맞아, 고민이야, 그래 맞아, 나 지금 그거 가지고 힘들어, 이런 타겟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헤드 카피를 글을 갖다가 처음 적어야 돼요. 목적은 처음에 이 스텝 1인데 타겟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문제에 대해 공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템플릿에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템플릿은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세요, 이런 템플릿이 있고, 가로를 갖다 해가지고 가로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이게 제일 사실은 쉬운데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템플릿을 한번 공개를 할게요. 자, 문제제기 요거에 맞는 템플릿을 어떻게 가느냐. 자, 이렇게 템플릿을 가고 있어요. 뭐뭐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뭐뭐 때문에 곤란하십니까? 뭐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뭐뭐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뭐뭐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객이 잠재적으로 곤란을 겪는 것이나 고생하는 것,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서 그 문제를 깨닫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제가 예문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맞게 여러분이라면 여기에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적어줘 보세요. 제가 예문을 드렸어요. 당신은 조금 더 매출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당신은
광고비를 돌리지 않고 매출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자 결산서를 제때 작성하지 못해 곤란하십니까? 성향률이 높은 세일즈 레터를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예문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요. 네. 한번 지금 오늘 한번 완성을 시키자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 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채팅창에다가 쓴 거를 한번 적으세요. 참고로 여러분들한테는 바로바로 지금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라클의 평생회원들한테는 이거를 하루에 미션으로 줍니다. 월요일 미션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세요. 그러면 쫙 적으세요. 그게 하루 미션이에요. 한번 적어줘 보세요. 채팅창에. 예, 계속 적으시고 계시면, 예. 처음에는 그래도 쉽죠. 고객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까, 예, 이거를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템플릿을 일단은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오케이.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대머리 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요즘은 뭐 빠지진 않았는데, 뭐, 다 빠질 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머리라고 생각해서 대머리에 고민이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문제 제기 파트예요. 네, 파손에선 프로블렘이라고 그러는데, 자, 최근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발모제는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초로 문제 제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요. 뭐뭐로 고민되지 않습니까? 뭐뭇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뭇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등 고객이 잠재적으로 곤란해하고 있는 것이나 고생하고 있는 것,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등을 명확히 해서 문제성을 깨닫게 만드는 파트.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적으셨죠? 나중에 쭉 연결시켜 나갈 겁니다. 같이요. 자,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요, 이것도 패턴들이 조금 많이 바뀌는데, 뉴 파소나도 있고 파소나가 있는데, 자, 선동 파트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공포심을 조장을 해버려요. 예. 타겟의 반응은 이 공포심을 조장하니까 큰일이다. 뭐 어떻게든 해야 해. 무섭다. 어떻게 해야 하지? 가만 놔두면 진짜 큰일 난다. 목적. 타겟이 두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겪게끔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이 파트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통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제가 또 예문을 드릴게요. 자, 뭐뭐 때문에 실증 날 것입니다. 뭐뭐 할 때면 화가 납니다. 뭐 아까처럼 공포심을 뭐뭐가 발생하면 큰일이 되어버립니다. 뭐뭐가 되어버리면 큰 손해입니다. 자, 제가 예문을 또 줄게요. 자, 경쟁자가 많아지면 광고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익은 감소하겠죠.
지금의 생활을 계속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효과적인 세일즈 레터를 쓰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구매율도 나쁘고 액세스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오늘 보니까 해외에서 이게 창업을 해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문을 안 닫았잖아요. 제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창업을 해가지고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60%, 3년 이내에 망할 확률이 80%, 나머지 20% 남은 사람 중에서 일본의 경우에요. 20% 중에서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5%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상황이요. 그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자, 템플릿에 의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최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당신의 머리카락은 젊은 시절보다 2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에서는 두 번 다시 이전과 같은 붉은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머리카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대머리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문제점을 부각시켜 버렸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줘 보세요. 네. 이 템플릿에 이거 해서 한번 저처럼 이렇게 적어줘 보세요. 여기서는 독자로 하여금요, 이대로 위험한데 혹시 나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제가 만약에 더 들어간다면 거기까지 더 들어가면 안 돼. 인신공격서. 자, 그리고 바로 해결하고 싶은 해결법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헤드카피 쓰셨잖아요.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까지 써주세요. 고민해서 한번 써주세요. 제가 한 시간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워크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오늘 중으로 그래도 하나 정도는 완성합시다. 우리.